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토요타의 새로운 패밀리 SUV 이 하이랜더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처음 소개된 차예요.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 토요타가 굉장히 공격적인 이 신차 출시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차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차도 굉장히 유명한 차지만 우리나라에는 처음 소개가 되는 알파드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차들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시된 모델이 4세대 모델이에요. 그만큼 특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었던 그런 차들이 우리나라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차와 비슷한 차급이라고 한다면은 닛산의 패스파인더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닛산의 패스파인더는 이제는 떠나갔고, 팰리세이드가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첨단 최신 차종의 느낌보다는 라브4가 조금 더 커졌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토요타의 패밀리룩을 조금 연상을 시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브4가 그래도 좀 토요타에서 꾸준하게 밀고 있는 패밀리룩의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전면 그리고 후면에 골고루 좀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크기는 거의 5m가 조금 안 되는, 거의 5m에 가까운 그런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들, 그리고 우락부락한 그런 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도어 아래쪽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도어를 넘어서 트렁크 끝단까지 굉장히 굵직한 라인들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라인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하이랜더라는 차가 굉장히 좀 부피도 있고 실내 공간도 꽤 넓은 것들을 강조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 모델로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스플로러하고는 근데 조금 비교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크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파워트레인, 엔진에 대한 차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풀 하이브리드라고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 모델이 금세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3.5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둘 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이랜더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스 주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안 하면은,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좀 비슷하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빼고 본다면은 직접적인 경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하고 비교가 되는 게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차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하고 비교를 하기 전에 이제 실내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차다 보니까 조금 대체적인 것들이 큼직큼직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 배치를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타가 이제 렉서스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랜더 정도 되는 크기를 갖게 되면은 나름 좀 고급화된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고, 좀 소재나 컬러의 배치 같은 것들도 꽤 괜찮게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스티치가 플라스틱에 몰드처럼 찍어가지고서 그냥 흉내만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티치가 진짜 스티치들이 다 바느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싸지는 않긴 하지만 실제로 넣어줄 만한, 그러니까 스티치를 실제로 적용을 해줄 만한 그런 정도의 모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줬다, 그런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조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토요타에서 그동안에 출시를 했었던 여러 모델들, 특히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V 모드,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뭐 트레일러를 끌기 위한 트레일 모드라든가, 그리고 스포츠, 노멀, 에코로 나뉘어진 드라이버 모드,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정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독이 될지 플러스가 될지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조금 구매층이 젊지는 않죠.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젊지는 않습니다. 조금 연령대가 있는 고객층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열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글씨체, 폰트, 아니면은 이제 버튼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화가 되면서 한글화 로컬라이징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 좀 큼직큼직하게 배치를 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정으로 들어가는, 특히 수입차 브랜드들이 순정으로 장착을 해주는 이런 내비게이션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별로였고 이랬던 것들이 이 아틀란의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지금 이 하이랜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인성이라든가 경로의 안내라든가 버튼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의 크기 자체가 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그래픽의 디자인을 만든 것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나 이제 다른 부분들의 이런 수납 공간들을 조금 분리를 해둔 것도 재밌는 포인트고, 전체적으로는 가족들이 쓰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사실 이제 차의 크기가 작지는 않다 보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는 박찬규 팀장님도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카라반을 연결을 해서 다닌다거나 했을 때 뒤쪽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를 한 이런 이제 리어뷰 미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화각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큰 왜곡 없이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에나라는 벤 모델을 보면서도 종종 느끼는 건데,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뒤쪽에는 편의 장비들이 화려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들을 판매를 하려면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고객들의 이 입맛을 조금 맞춰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편의 장비 필요하기는 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조금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랜더도 2열 3열이 총 7인승이라서 2열에 2명, 3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3열은 사실상 못 앉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편의 장비들, 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베이직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장착이 돼서 E4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고, 변속기는 전자식 무단 변속기 eCVT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은 TNGA-K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조합이 되면서 발휘하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낮아요. 엔진이 발휘하는 게 186마력,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게 182마력인데 이거를 합산을 해서 발휘하는 출력이 246마력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낮죠. 경쟁 모델 혹은 토요타가 자체적으로 좀 설정한 경쟁 모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익스플로러가 300마력이 살짝 넘어갑니다. 304마력, 305마력 그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배기량 저마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주행 성능은 굉장히 조금 펀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진 않지만 굉장히 여유로워요. 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통통 튀지 않고 상당히 묵직하게
차를 눌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느낄 때 이렇게 조금 묵직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밑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충격들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조금 낮기는 했어요.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낮기는 했는데, 박찬규 팀장님께서 먼저 주행을 할 때도 조수석이 좀 있었어요. 속도를 꽤 높여 봤을 때도 거의 한 110, 120까지도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들이 풍절음이 나기 시작을 하는구나 정도는 느껴졌지만, 실제로 안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멘트를 하고 있는 이 이상의 톤, 목소리 톤을 올리지 않아도 무난하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소음 차단을 잘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고 개발을 해왔고 밀어왔던 E4 시스템을 상당히 잘 쓴 차,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북미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거리 굉장히 쭉 뻗어 있는 길을 갈 때도 굉장히 효율 좋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국내 실정에다가 맞춘다고 했을 때도 꽉꽉 막히는 도로, 도심도로, 뭐 조금 고속도로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된 속도,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도 크게 효율성이 깨지지 않는 그런 약간 좀 마법 같은 조합,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복합 연비가 13.8km/L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대충 주행을 해도 그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부탁을 받은 게 있는데, 앞서서 다른 기자들이 시승을 하면서 만들었던 최고 연비가 17.8이었대요. 그거를 넘겨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연비 주행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 정도로 연비가 잘 나오는 차다, 이렇게 가이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이 좀 2명이 타고서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뒷좌석 그리고 짐까지 실었을 때도 15, 14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판매 가격은 하위 트림이 6,660만원, 상위 트림이 7,470만원, 조금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팰리세이드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높고, 다른 수입차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격대가 대체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7천만원대 가격대다 그러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을 웬만해서는 다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은 사이즈의 공간을 자랑을 하는 SUV가 필요하다, 조금 큰 사이즈의 SUV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런 차들을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선택하기가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비가 정말 중요하고 공간의 활용 그리고 효율성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이 차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단순히 큰 차가 필요해서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의 목적이 어떤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가, 요거를 보시고 차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다양한 형태의 SUV들이, 특히 커다란 사이즈의 SUV들이 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도 더욱 많아질 거예요. 골고루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차가 무엇인지 한번 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